배경 표현할 때에도 오히려 이제 넓은 면적을 막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배영미입니다. 오늘은 아트 크레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풍경화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는 오리지널 컬러라고 해서 조금 더 진한 색감들이고요. 기본 색깔들 빨간색, 주황색이 섞여 있고 뭐 노란색에서부터 약간 초록색. 네, 근데 이 노랑도 밝은 노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랑 약간 민트색, 주황색 계열의 색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유사한 색들이 섞여 있는 기본 아트 크레용이고요.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여기 홈이 파여 있는데요.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밝은 톤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카롱 컬러라고 해서 파스텔 톤의 뭐 핑크색, 뭐 연한 파란색, 그리고 뭐 연두색, 노란색 계열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초록색과 갈색, 아주 밝은 베이지, 크림 계열의 색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꺼내놓고서 써볼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갖고 있는 색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래서 넓은 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뭐 코너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파인 엣지 라인이라고 해서 아주 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막 문질러서도 그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직접 잡고 그리는 부분이니까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사용감이 이미 있는데요. 막 써봤거든요. 그래서 모서리들이 좀 닳기도 하고 여기에 좀 색감이 묻고 그런 사용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먼저 마카롱 컬러에서 색깔 사용해 볼게요.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노란색과 주황색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 연두색, 약간의 핑크 느낌의 색깔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자연스럽게 혼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한 하늘색이랑 노란색이 섞여 있는, 그래서 조금 하늘색이 많은 부분을 찾아서 채색을 하신다면 연한 하늘, 봄이나 뭐 이런 데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하늘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감. 그리고 핑크색이랑 하늘색들, 분홍색과 하늘색이 주가 되네요. 이렇게 모서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넓게 눌러서 면적으로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색깔도 약간의 살구색 느낌의 색도 있어서 예쁘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이제 갈색, 베이지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좀 갈색 느낌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록의 색감이 물론 들어있지만 여기 보면은 노랑이 많이 섞인 초록이어서 좀 브라운하고 그냥 무난하게 혼색이 되는 느낌입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되게 단단하고요. 좀 요철이 있는 종이보다는 부드러운 종이에서의 작업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드로잉하기도 편하고 발색도 하얀 종이에서 훨씬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컬러 조금 더 위에보다 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노랑 주황이 강하면서 여기에서는 노란색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 지금은 주황색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납니다. 넓게도 한번 써볼게요. 넓은 면적으로 사용할 때에 초록이 같이 민트색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한 부분만 쓰게 되면은 이거 보이실까요? 여기에 이제 먼저 닿는 색감의 느낌이 주조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넓은 면적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 보여지는, 모서리에 보여지는 색감들 전체를 활용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초록색, 여기 훨씬 더 진한 초록이 나오네요. 채도가 높은 초록색하고 채도가 낮은 초록색이 지금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한 톤 더 진한 초록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여기 파란색은 요 위에 마카롱 세트에 있는 것보다는 유사한 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맑고 쨍한 하늘, 약간 바다의 느낌도 있고요. 보라색이랑 연한 하늘색이 같이 섞여 있어서 좀 더 진하게 사용을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과 주황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콜릿같이 좀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혼색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유사한 색들이 계속 섞게 되는데 알아서 섞어서 나오니까 좀 한 번에 여러 개 색연필 잡고 칠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갈색과 보라색이 섞여 있습니다. 진한 갈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 황토색 느낌도 있어서 건물이나 뭐 그늘과 그림자, 땅에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이 굉장히 너무 쨍하지 않은 느낌이어서요. 나무 몸통 칠할 때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쳐서도 칠해보고요. 종이 질감 따라서도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비교적 잘 섞이고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런 색감입니다. 여기 이제 미리 이렇게 네모칸을 해뒀고요. 여기에 맞춰서 풍경화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좀 더 크게 많이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이어지는 도시 풍경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진한 색으로 라인을 정해두려고 합니다. 이 넓은 면을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쭉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빌딩 라인들을 그릴 거니까 여기에 슬쩍 이렇게 위치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좀 직선적인 선들이 더 많고 위에서 구름 모양에서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에서는 조금 더 직선 느낌이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위치를 잡아두고요. 그리고 하늘 먼저 하고 밑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 좀 더 강조해서 많이 그려보고 싶은 부분이어서 넓게 잡아두었고요. 시점을 상당히 밑으로 좀 낮춰서 이 건물 부분은 밑으로 많이 내려오게 스케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쨍한 하늘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그려지는 끝 라인, 미리 이렇게 스케치를 살짝 색연필로 하실 때랑 요령은 같습니다. 조금 더 흰 부분이 많이 남도록 넉넉하게 위치를 잡아두시고요. 점점 좁혀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수월하게 되니까요. 사실 넓게 쓰다 보면 여기까지 밖으로 퍼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 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넓게 파란색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일단은 한번 쓱 크게 밀고 들어와 볼게요. 좀 진하게 해야 되거나 묘사해야 되는 부분은 모서리를 활용하시고, 넓은 면적을 이용하실 때에는 눕혀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렇게 살짝 타원을 그리듯이 둥글리는 면이 혼색이 더 잘 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색감들이 선으로 남지 않아서 오히려
혼색이 더 잘 돼 보이는 부드럽게 섞이는 느낌을 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더 파랗기 때문에요. 모서리를 활용하셔가지고 높은 하늘을 좀 진하게 해두고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넓은 면적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완료될 것 같고요. 좀 더 섬세한 부분은 색연필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밀면서 큰 면적을 아주 빠르게 채색을 할 수 있고요. 구름 밑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색감이 조금 진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칠하면서 좀 끝을 들어 올리시면 가벼운 선들로 아주 연하게 밑에 조금 살짝 어두워지는 정도의 음영은 충분히 표현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위에보다는 밑에 좀 자잘한 구름들이 있고 색감도 연해지니까요. 이 건물까지 넘어와서 채색을 해두셔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길게 쭉 칠해보고 요 색이랑 같이 섞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났으니까 사이에 이제 빈 공간에 필요한 색감들 그리고 구름의 좀 끝나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윗부분에는 마카롱 컬러에 포함되어 있는 연한 하늘색을 추가해가지고요. 위에보다 조금 더 연해지고 다른 색감이 좀 섞이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색감을 넣어두고요. 그다음에 이 진한 색으로 이제
건물의 끝 라인들, 그다음에 밑에 부분들을 그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서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밝은 부분 물론 이제 멀리서도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색감을 칠하지 않고 도화지를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막 되게 정교하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시면서, 아니면 여기가 이제 다른 부분이 뾰족한 연필만큼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더 그냥 부드럽게, 약간 흐릿하지만 무언가 형체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몰입감이 있네요. 약간 색연필보다 편안하게 채색하는 느낌? 물론 아주 섬세한 거를 좋아하신다면 마음대로 막 조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편안하고 뭐 이렇게 러프하게 회화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또 재미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지금 위에서 사용해보지 않은 색들, 뭐 이런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조금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좀 아주 자세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뭉뚱그려서 큼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섬세한 부분들은 색연필이나 뭐 펜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함께 사용해 보시면 더 지금보다 자세한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경 표현할 때에도 오히려 이제 넓은 면적을 막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밑색 칠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색이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색 조합,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쓰다 보면 갑자기 진하게 나오면서 부분 생각지도 않게 진한 선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냥 그런 우연적인 효과들조차도 또 재미있는 재료였습니다. 오늘은 아트크레용 사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